백악관행 티켓.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에 오라 라고 말로서는 티켓을 건넸는데 진짜 비행기 티켓까지 건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제든 백악관으로 오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면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두 가지 경우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든가 김정은이 백악관으로 가든가 이게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실제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2, 3주 안에 실무팀 꾸려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53분 동안 그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면 실무회담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되면요, 다음엔 싱가포르 하노이 여기가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 DMZ에서 판문점에서 잠깐 한 10m 넘어갔다 온 거 정도로 세계적인 이런 뉴스에 한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고요. 만일에 이제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로 만나는 하노이식의 회담이 아니라 뭔가를 좀 정하고 만나는 그런 거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혹은 금수산궁전 이런 데가 가장 좋은 거죠. 워싱턴 아니면 평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일을 생각했느냐면요. 아주 옛날 전에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하고 그리고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둘이 만났어요. 예. 어디서? 미국이랑 소련이 아니라 중립 정도라 될 수 있는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 그 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수도에 가서 만난 거예요. 하노이 노딜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전략 핵무기 감축 서명 못하고 쓸쓸히 헤어졌어요. 큰일 났다. 전쟁 나나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회담에서 야 저거 공산주의자들은 악마로 생각하고 있던 레이건을 만나보니까 막 쪼크도 잘하고 재밌어요. 예. 그리고 고르바초프 저 딱딱한 얼음 나라에서 온 서기장인 줄 알고 만나봤더니 저 양반이 또 나름 또 따뜻한 면도 있고 그 가난한 소련을 좀 바꿔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걸 간파를 한 거예요. 양쪽이 다.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물밑 작전 계속하고 하다가 결국 그 1년 뒤인 87년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상호 전략 핵무기 감축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자, 올 초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잠깐 우리 그 박정화 대변인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예. 여러분 어제 저기서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저 카메라 기자들 동선 엉킨 건 둘째고요.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날이 서 있습니까? 근데 다 총 하나씩 다 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난장판 속에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정말 사고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그건 뭐냐면 상대가 우리 정상에게 우리 쪽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거기에서 리용호하고 폼페이오가 잠깐 만났어요. 최선희하고 비건이 잠깐 만났어요. 또 이방카하고 김여정도 잠깐 봤어요. 여기서 또 다른 물밑 라인들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곧 좋은 소식을 가져올 만한 밑거름을 완전히 깔아놨다고 보고요. 평양이 됐든 백악관이 됐든 다음은 뉴스메이커로서의 트럼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외신 반응도 좀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의 주 언론들은 이 만남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CNN, 트럼프의 세 단계 쇼맨 본능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AP통신은요, 김정은에게 프로파간다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뉴욕타임스, NYT, 전례 없는 카메라 친화적인 친교회장 도박을 감행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상징성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냉정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박정화 대변인, 외신들이 반응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3분간 만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향후 사실은 그 얘기가 돼야 될 거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북한 핵 폐기잖아요. 이 북한 핵 폐기에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협의가 잘 되느냐가 이번 만남의 성공의 관건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미국 언론에서 저렇게 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난 거는 단순히 두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북미 간의 대화를 물꼬를 텄다라는 의미 외에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미국 그 언론의 보도 말고 또 하나 오래된 단어 제가 좀 소환을 하나 통미봉남이라는 단어 옛날에 있었어요. 통미봉남. 그러니까 어제 쭉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인전 그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우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화면에서 아까 보셨지만은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이 끝나고 나오는 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국말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런 것도 보여질 정도로 우리는 저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단어이지만은 혹여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됐던 얼굴이었는데 나올 때 굉장히 화냈던 게 그동안은 그 문재인 대통령 혹은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 무언가의 대화를 모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없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회담을 해 나갈 수 있다. 지금 북핵 문제 그다음에 제재 국면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D까지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아서 가야 되는지 그래야 미국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런 일들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도 한반도의 주역으로서 북한 핵 폐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0여 분 동안 정상 간의 대화를 할 때 문 대통령은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무슨 얘기했는지는 북한하고 미국이 다 얘기해 줬겠죠, 청와대. 그러니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간의 얘기는 들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6월 10일 전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아마 미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DMZ에서의 만남의 가능성들을 꾸준하게 얘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결과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비핵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제재를 완화시켜달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바탕이 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없이는 제재 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딜이 된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와라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노이까지 5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가서 제대로 된 성과를 바탕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대적인 망신을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의 지도자의 권위까지 훼손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미국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치명적이다.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지 않고서는 제3차 북미 정상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난관이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타고 갈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다. 전용기가 일단 거기까지 못 그러니까 들어가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하노이까지 열차 타고 갔던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면 딱 한 가지 중국의 비행기를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번 이 DMZ에서 깜짝 방문이 성사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으로 갑니다.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시진핑 주석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고 나 미국이랑 직거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당기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란이랑 관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공습하는 것 아니야라고 간 적까지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북한과 이란을 동시에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위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장밋빛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